네, 안녕하세요. 식스센스 출발합니다. 우리 시장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상승 이어가나 싶더니 장 마감으로 갈수록 힘이 조금 빠졌습니다. 코스피는 오전에 연고점을 경신했지만 그동안 지수를 받쳐주던 반도체 대장주가 조금 밀리면서 약보합으로 전환했고요. 반대로 코스닥은 에코프로를 비롯한 2차 전지주가 간만에 반등해주면서 상승을 지켜냈습니다. 양매수와 함께 856포인트까지 올라와 줬습니다. 5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 무난하게 잘 보낸 우리 증시, 6월엔 과연 어떤 흐름을 보여줄까요? 오늘 두 분과 함께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창환 부장, 신한금융투자 이상경 차장 나와주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두 분과 시장 얘기 그리고 섹터들까지 자세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로 나눠봤는데요. 키워드 먼저 함께 만나보시죠. 네, 2,800포인트. 코스피 얘기죠. 6월엔 코스피가 2,800을 도달할 수 있을지 분석을 해보고요. 어제 애플카 관련한 기대감이 붙으면서 강했던 LG그룹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급상승한 반도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2차 전지 다시 주도주를 탈환할 수 있을지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5월엔 주식을 팔고 떠나라 세린메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세린메이 징크스가 깨졌으면 좋겠다고 했던 시청자분들의 바람이 이루어진 것 같습니다. 정말 다행이죠. 5월장이 상승장이 나왔는데 6월도 이런 분위기를 이어갈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제작진이랑 같이 키워드를 정하는데 상당히 좀 야망이 있으신 것 같은 게 2,600이랑 2,700을 뛰어넘고 2,800이 가능할지 여쭤보시네요. 뭐 뉴스가 저런 뉴스가 있었고요. 네. 그 4월 20일부터 이제 코스닥 조정이 시작됐고 그때부터 이제 코스피 쪽이 이제 힘이 실리면서 특히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코스피 시장을 이끌면서 이제 5월장을 이제 그 코스피가 그 4월 고점을 넘었습니다. 4월 19일 고점을 어제 넘었습니다. 어제 돌파하는 흐름인데 다만 이제 그 엔비디아발 이제 이슈로 그 AI에 대한 모멘텀이 생기면서 반도체 종목이 강했는데요. 어제 SK 하이닉스가 단기과열 좀 들어간 상태입니다. 특히 이제 갭이 3개 뜬 상태에서 위에 갭만 메꿨고요. 아래 갭을 지금 그 아직 메꾸지 못한 상황이고 2개 갭이 있거든요. 이게 그 차트를 보시면은 그 제가 차트 띄워놓긴 했는데. 갭이 3개 떴습니다. 이게 3개, 2개 뜨고 하나 갭은 어저께 메꾸고 오늘 추가 하락 나왔고요. 아마도 요 갭을 다 메꾸려면 10만 원까지는 조정이 예상이 되고요. 대략 11선 아래 정도는 조정이 예상이 되고 이 정도는 정상적으로 한 고점 대비해서 한 2, 3% 정도, 13% 정도 그 정도 조정을 좀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이제 6월에는 코스피가 좀 조정 가능성이 있고요. 반면에 코스닥 쪽에 이제 반등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보고 있고 어제 이제 SK 하이닉스가 DMI 플러스가 70을 넘어가서 이제 과열 들어간 거거든요. 보통 60을 넘어가면은 과열로 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반도체 소부장 쪽도 뭐 한미 반도체, ISC, 이스페타시스 그리고 그런 종목들 이제 AI 관련 종목들이 밸류가 좀 목이 찼습니다. 그래서 좀 싸지 않는 구간에 들어갔기 때문에 뭐 자연스럽게 차익이 나올 만한 구간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그룹주를 포함해서 이제 특히 이제 그 에코프로가 지금 문제가 대차를 할 수 있는 주식량이 전체 상장 주식수의 8%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 그 대차 잔고가 2조가 넘어갔는데 6월부터 이자율이 20%가 넘어갑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공매도를 친 쪽에서는 이거를 버틸 수 없는 구간이 아마 6월 달에 벌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8월 달에 MSCI 편입가격이 상당히 높은데 에코프로가 MSCI 편입되지 않을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2달 동안에 400% 이상 올라가면 됩니다. 너무 급등하지,만 않으면 편입이 될 것이다. 무조건 편입되기 때문에 수급이 밀고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공매도 친 쪽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어서 그렇게 되면은 이제 2차 전지 쪽이 6월 달에는 지금 오늘부터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21선 돌파하고 양봉 뜬 종목들이 많이 생겼기 때문에 코스피는 좀 큰 폭의 하락보다는 약간의 이제 그 가격 조정이 좀 있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6월 달에는 이제 그 2차 전지를 중심으로 해서 코스닥 쪽이 강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 그리고 그 코스피 지수를 보면요. 요건 이제 일봉인데 제가 이제 연봉으로 좀 띄워 보면은 예전에 이제 시장이 한참 안 좋을 때 제가 이제 요 20년 데이터를 보면서
그러니까 코스피 10년봉 밑에서는 주식 절대 팔면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작년부터 계속 꾸준히 말씀해 왔거든요. 네. 결과적으로 이 10년봉 밑에서 주식을 사거나 버텼기 때문에 지금 2,580선까지 올라온 거고요. 그리고 이런 그림을 봤을 때 장기적으로는 저는 이제 여기 부러진 2,700선까지는 시장이 충분히 반등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도 올해 마무리되고, 뭐 인하는 아니더라도 일단 인상 사이클이 마무리되기 때문에 올해는 상승장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특히 이제 그 환율이 1,300원 이상일 때는 이렇게 급락도는 아니 급등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환율이 1,100원 밑에서 1,300원으로 올라가는 구간에서 이렇게 급락이 나오고요. 1,300원 이상에 있을 때 시장이 상승장이 나옵니다. 오히려. 네, 그러니까 1,300원에서 이제 그 환율이 떨어질 거로 이제 외국인들이 베팅을 하는 거고, 지금 시장에 들어온 자금 중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를 사는 자금들이 물론 이제 반도체랑 2차 전지의 롱숏 펀드도 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제 느낌에는 삼성전자를 더 많이 사는 게 환율에 베팅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해는 상승장이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는 6월달에 쉴 수는 있지만은 장기적으로는 더 지금보다 더 위에 주가 올라갈 거라고 좀 보고 있고, 2차 전지 또한 좀 치고 있지만은 반등이 시작돼서 시장 전체적으로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다 레벨업이 되는 시장이 올해는 펼쳐진다라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는 갭을 좀 메꾸면서 조정 가능성은 있지만 2,700까지는 갈 것이다. 코스닥도 2차 전지 덕분에 다시 반등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차장님 오래 기다리셨어요. 우리 네. 시장이 어느 방향으로 흘러갈 거라고 보시는지, 수급이 좀 계속 들어오면서 2,800도 돌파 가능할까요? 뭐 일단 뭐 올해 전반적인 코스피 전체적인 영업이익을 예상했을 때 한 138조 정도,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약 한 12에서 13% 정도 이익이 감손이 되는 분위기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2분기 영업이익을 예상할 때 1분기도 가이던스를 굉장히 좀 기대감을 낮춘 상태에서 서프라이즈가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교율을 좀 가져갔던 시장인 것 같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코스피, 코스닥 둘 다 이제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좀 쉬었던 업종별 순환매가 좀 돌면서 전반적으로 좀 숨통이 좀 트이는 분위기였는데, 아시아 전반적으로 좀 약세를 좀 기록하는 하루였어요. 근데 이제 5월달 한 달만 놓고 보면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현물 쪽에서 수급에 대한 방향성을 정확하게 줬고요. 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뭐 들락날락 하긴 했지만 종목별 순환매를 좀 맞춰가는 분위기였고,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그 전기차 쪽 업종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는 분위기였어요. 저 차트를 좀 보시면 외국인들 5월 한 달 동안에 코스닥 쪽에서 제일 많이 산 종목이 YG엔터였어요. 뭐 1,300억 정도 샀는데 수익률은 한 56%, JYP를 그 다음에 샀는데 35% 정도 났고요. 뭐 이오플로우나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그 뒤를 따랐어요. 그 뒤에 이제 보시면 동진이 세미캠이 5등 정도 기록하는 모습이었던 것 같고요. 개인들 같은 경우에는 에코프로 삼형제라고 하죠. 에코프로 BM, 대주전자재료. 그래서 에코프로 5월 한 달 동안 보면 성과가 마이너스 25%, 평균 단가 기준입니다. 에코프로 BM은 마이너스 한 10% 정도. 그리고 이제 뭐 리노공업 정도 산 것 같은데, 전반적으로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고 하면 5월 한 달 내내 굉장히 좀 어려운 시장 흐름이었고요. 다만 이제 2분기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면서 오늘 월봉 기준으로는 굉장히 좀 좋은 종가 관리를 좀 했던 흐름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어찌됐든 계속적으로 관심 있는 섹터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와 그리고 이제 전기차 업종들이 될 것 같은데,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전차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에서 좀 발현이 될 것 같고요. 다음 달만 놓고 본다라고 하면 이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약바이오 포럼을 앞두고 있고 아스코라든지 미국 아마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좀 쉬어가면서 순환매가 좀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좀 흐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아마 가격 조정보다는 기간 조정으로 좀 이어지는 가운데 종목별 순환매가 좀 돌면서 종목 장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탐방을 좀 다니고 있는데, 이제 기업들에 대한 조금 더 깊이 있는 스터디를 통해서 종목에 대한 스트롱 바이를 좀 가져가면서 2분기를 좀 마무리하는 흐름으로 좀 가져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5월 증시를 좀 되짚어 보자면은 반도체 강세가 아무래도 시장을 이끌어줬잖아요. 뭐 반도체 강세는 외국인 투자자의 작품이었는데, 이 외국인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또 반도체가 하반기에도 주도 섹터로 자리를 잡은다면은 지수 상승을 견인할 수 있을지, 아니면 지금은 반도체가 단기 과열 구간에 좀 들어온 걸까요?
DDR5 모멘텀이 여전히 좀 유지되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말씀드린 대로 4에서 5로 넘어가면서 가격 배리어가 270%에서 15%까지 줄어들었기 때문에 DDR5로 가는 정확한 가격에 대한 정가 부분이 발현된 것 같고요. 인텔과 AMD를 중심으로는 새로운 CPU와 메인보드가 제공이 되면서 최근에 계속 이슈가 되고 있는 지구 온난화랑도 좀 굉장히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너지 효율이 10% 정도 상향이 되는 DDR5이기 때문에 시장의 개화가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서버 쪽에 들어가는 메모리 효과에 대한 부분들이 훨씬 더 좀 좋은 흐름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AI라든지 챗 GPT에 대한 부분들은 좀 수요가 좀 따라오는 부분인 것 같고요. 반도체 투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이제 증권회사 16년 차긴 하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소부장 탐방을 다녀보거나 그리고 회사에 직접 가서 내용을 들어보고 타이밍은 여전히 좋은 것 같은데 막상 포트폴리오에 담아보면 성과는 굉장히 따라오지 않는 업종이 반도체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긴 좀 해안을 가지고 좀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 업황은 최악이고 감산하고 돌아서면서 바닥 확인했다라는 기대감으로 좀 올라오는 게 반도체 업종이잖아요. 네. 그래서 포트폴리오 내에 좀 편입은 하되 조금 더 긴 시간을 가지고 접근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반도체 업종일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긴 호흡을 좀 가져라. 반도체에 대해서 부장님이 단기과열권이라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 반도체는 조금 저점을 다지고 우상향할 거라는 거는 긴 호흡으로 보면 좀 맞잖아요. 그러면 조정받을 때, 눌릴 때 담는 전략을 유효할까요? 근데 제가 아까 그 가격도 하이닉스 정해드렸지 않습니까? 10만 원 정도까지 오면은 그때부터 부담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대형주의 소부장주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은 그 소부장주는 약간 밸류 부담이 일단 있고요. 제가 이제 반도체는 사이클 산업이라기 때문에 네. 특히 이제 그 칩메이커 업체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는 주가의 흐름이 당장의 실적과의 상관이 없다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제 지금 사이클은 일단 감산 사이클은 이제 시작이 됐고 그게 이제 지나가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객사 재고가 감소하는 사이클로 넘어가야 주가가 레벨업이 한 번 더 되고 그러면서 고객사 재고가 감소가 되게 확인되면은 그 다음에 신규 수요와 교체 수요가 발생하면서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게 네. 실적으로 연결되면서 사장체대 실적으로 갈 때 한 번 사이클 더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1단계, 2단계, 3단계에 걸쳐서 이제 반도체 쪽은 이제 그 상승 랠리가 나오는데 지금은 1단계에서 2단계를 가기 전입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에 비해서 그 AI에 대한 성장 모멘텀으로 인해서 그 주가의 상승이 좀 사이클에 비해서 좀 빠르다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단기과열이란 말씀드린 거고 실제로 여러 가지 그 지표로도 특히 SK 하이닉스가 이제 보조 지표로 단기과열에 들어갔고요. 어제부터 DDR5 스팟 가격이 꺾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하이닉스가 주가가 조정받는 이유도 이제 여러 가지 그 정황상 지금 네. 맞고요. 아마 추가적인 조정은 좀 이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6월에 시장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는 어떤 섹터랑 종목에 집중해 보면 좋을까요? 섹터 이야기 다음으로 해보도록 하죠. 먼저 애플카 섹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LG그룹 종목들 주가가 강했죠. 애플카가 출시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LG그룹주의 수혜가 기대된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어제는 강했던 데 비해서 오늘은 음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런데 애플카 출시 날짜가 2026년이면은 3년 뒤인데 좀 선반영이 빠른 것 같아요. 그래서 애플카 관련한 수혜가 앞으로도 좀 LG그룹주에 반영될 수 있을까요? 아마 애플카 모형도라 그래서 애플이 이제 자동차 업종에 대한 특허 부분들을 갖고 애플이 향후 이렇게 자동차를 만들 것이다라고 하는 모형도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위로는 이제 차감을 가지고 있는 명암에 대한 부분들을 갖고 있는 천정, 그리고 이제 도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인슬라이딩 도어랑 이제 위로 올라가는 업슬라이딩 도어가 있거든요. 그리고 차량에 대한 가격 같은 경우에는 현재 예상은 한 1억 내외가 될 것이다라고 하는데 비싸네요. 네, 굉장히 비싸서 이제 대중화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을 해서 네. 특허 부분들을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2014년부터 타이탄 프로젝트라고 하는 부분들을 진행을 했고 최근에 가장 가까운 뉴스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에 관련된 직원들을 절반으로 줄였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레벨 3와 4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조사에 대한 책임이 있거든요. 사고가 발생 시 운전자의 책임이 아니라 자율주행으로 갈 땐.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우회전 중심이 아니라 좌회전으로 자율주행을 가야 돼요. 근데 이때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대요. 네. 샌프란시스코에서 보시면 이제 저희가 대한민국 같은 경우 우회전이 맞잖아요. 그렇죠. 비보호가. 근데 이제 미국은 좌회전이 비보호예요. 아, 맞아요. 네. 맞아. 그래서 사고가 많이 발생이 된대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보완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애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게 기아차 차트인데 저도 이제 2020년 말에 매매를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여기 보시면 기아가 이제 애플카에 대한 생산 기대감으로 주가가 한 6만 5천 원 선부터 10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올라갔어요. 한 달 만에. 근데 이때 이제 얘기가 나왔죠. 이제 엠바고라 그래서 비밀 협약 유지에 대한 부분들을 기아가
깨버린 거죠. 네. LG전자도 그렇고. 그래서 좀 쉬어가는 국면이었는데 최근에 폭스콘 같은 경우가 이제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제 트럭 제조회사 하나를 인수를 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는데 대만 폭스콘 같은 경우가 애플카에 대한 부분들을 굉장히 좀 빠르게 진행하는 모습이 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애플에 대한 부분들을 폭스콘이 대부분 핸드폰 진행을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부속품을 LG그룹주가 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크게 애플 주주 입장에서는 애플카가 1억이 넘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보통은 저희 대한민국에서 파는 것처럼 네. 5천에서 6천 정도 돼야 대중성이 있어야 매스 마케팅으로 가야 그쵸. 지금까지 들어가 있는 뭐 10몇 년 가까운 투자에 대한 R&D 비용을 뽑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진행하는 과정을 속도일 것 같고요. 그래서 LG그룹주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애플카 이슈가 나올 때마다 반영이 될 텐데 개인적으로는 LG전자와 LG이노텍을 굉장히 좀 좋게 보고 있고요. 네. 그리고 완성차 쪽에서는 현대보다는 기아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애플카 관련한 이슈 안에서는 LG전자 그리고 LG이노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LG그룹주 앞으로 주가에 반영이 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 키워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등을 보여주는 2차 전지죠. 그동안 반도체 수급이 좀 옮겨지는 듯해서 2차 전지 종목들이 힘이 없더니 또 우리 배터리 부장님이 저희 프로그램을 딱 나오셨을 때 2차 전지가 다시 반등해 주는 것 같습니다. 오늘이 또 경고롭게 5월의 마지막 거래일이었는데 2차 전지가 잠시 주춤했을 뿐 6월에는 다시 또 상승을 시작하게 되는 그러한 이유가 뭐가 있을까요? 근데 뭐 벌써 몇 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 네. 일단은 그 2차 전지 쪽에 좀 재료가 좀 많이 발생을 했는데 그게 지금 반영이 안 된 게 많고요. 그 산업 그 통상자본부에서 올해 이제 배터리 3사의 수주 잔고가 이제 1,000조를 넘을 거라 얘기를 네. 했는데 오늘 특정 증권사에서 3분기에 이미 수주 잔고 1,100조를 넘어갈 거라고 얘기를 좀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 최근에 이제 뭐 일부 방송 그 뉴스 그 채널에서 양극재가 뭐 한 2030년대에 뭐 100조 시장밖에 안 될 거라 얘기를 했는데 보통 그 배터리의 원가의 40%가 양극재이기 때문에 네. 1,100조면은 그냥 곱하면은 440조가 되고요. 배터리 3사니까 다른 이제 해외 업체까지 가게 되면 적어도 500조 이상 되는 시장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시장 추정치가 너무 터무니없는데 그게 이제 그 수치로서 나타나는 것 같고 그리고 배터리 3사가 투자를 굉장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제 올해 같은 경우도 1분기에만 그 연구개발만 그 6,195억 그 투자를 했고요. 그 공장 증설이라든가 이런 쪽만 해도 1분기에 4조 5,724억 원 정도 사용해가지고 굉장히 투자를 활발히 하고 있고 수주도 좀 잘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쪽에 주목할 만한 이슈가 네. 제가 이제 지난주부터 계속 강조드렸던 게 그 테슬라의 그 원통형 배터리 내재화가 지금 약간 실패하는 분위기거든요. 수율도 안 나오고 2170 배터리보다 지금 그 에너지 밀도가 좀 떨어지는 상황이고요. 또 그 파라소닉도 지금 그 4680 원터리 배터리 상용화가 1년 이상 지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삼성 SDI가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네. 이제 얼마 전에 이재용 회장과 일론 머스크 간의 그 만남일 때 그 배터리에 대한 SOS를 얘기를 했다고 좀 알려져서 네. 삼성 SDI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서 테슬라 밸류체인에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테슬라 메가팩 같은 경우도 지금 파우치형 배터리를 쓸 것으로 굉장히 유력한데 뭐 전 세계에서 파우치형 배터리 만드는 거는 LG 에너지 솔루션과 SK온 두 개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SK온 주가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네. 삼성 SDI도 좀 소외를 받다가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외국인들 매집이 상당히 지금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가 배터리 3사 중에서도 가장 강한 모습이고 그리고 그동안 이제 주가들을 많이 그 조정을 받았는데 좀 차트를 보여주시니까 이걸 말씀드리겠는데요. 네. 이 뭐야? 아마 지금 여기 61만 원과 60만 9천 원 뚫게 되면은 주가 굉장히 급등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전형적인 그 컵헤드 패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은 주가 급등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아마 이게 거래량 붙어서 여기 가면은 이거 따라 붙어야 됩니다. 그때는. 지금 이제 매물이 있으니까 좀 기대해보겠지만은 이런 모양들이 지금 그 LG 에너지 솔루션뿐만 아니라 삼성 SDI도 그렇고요. 지금 네. 여기 지금 이쪽을 가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아마 갈 건데 이게 네. 넘어가게 되면은 모멘텀을 갈 것 같고요. SK 이노베이션도 지금 올라오고 있거든요. 이게 배터리 3사가 지금 바닥 다지고선 지금 우상향하고 있고 수급도 들어오고 지금 모멘텀도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잘 보셔야 되는데 배터리 3사 모두 다 지금 좋은 모습이다라고 보는데 대장 역할을 엔솔이 하고 있고 실제로 외국인 수급들이 굉장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다 볼 수 있겠고요. 다른 종목들을 뭐 LG화학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 많이 파는데도 불구하고 엔솔 같은 경우는 상당히 지금 베팅이
수급이 들어온 것 같을 때는 이게 네. 이제 아마 6월달 코스피장에서는 LG에너솔루션이 코스피 시장에서는 대장주 가능성이 상당히 있어 보이고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 8월달에 MSCI 편입 이슈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네. 여기에 대한 수급이 들어오는데 지금 공매도 잔고를 보고 대차 잔고를 봤을 때 지금 대차 잔고가 씨가 마른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공매도 금액이 1조가 넘어간다고 하고 있고요. 네. 연초만 해도 3천억이 지금 1조가 됐어요. 그럼 이거에 대한 쇼커버링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양극재가 지금 쇼태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광물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은 양극재 판가가 떨어져야 되는데 지금 이론가랑 실제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론가는 더 떨어져야 되는데 실제 판매가는 또 높은 상황이 양극재가 판매가 두 가지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한 달 스팟 계약과 장기 물량 계약이 있는데 대부분 장기 계약이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격이 안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배터리뿐만 아니라 양극재 기업들 모두 다 이제 실적이 좀 좋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또 2차 전지 쪽 투자를 그냥 간단하게 보시면 돼요. 그냥 양극재랑 양극재 지주사 그리고 배터리 3사 이렇게만 보시면은 충분히 성과를 낼 수 있는데 움직임이 다 같이 지금 수급이 몰리면서 가고 있다라고 봤을 때는 6월달 주도주는 이쪽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2차 전지 배터리 3사 고점을 돌파한다면 더욱더 지켜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양극재 쪽을 보자고도 꾸준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렇게 2차 전지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저희 종목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종목들이 특징적으로 올라왔을지 오늘의 특징주 3가지 만나보시죠. 신작 게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펄어비스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전날 거래 재개된 OCI 앞으로 주가 양방은 어떨지 전망해 보겠습니다. 또 오랜만에 긴 양봉을 보여준 오이솔루션 내일 주가에 대한 분석도 들어보도록 하죠. 네, 펄어비스가 다음 주에 개최되는 글로벌 게임쇼에 참가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또 장대 양봉을 보여줬는데 이번에는 신작의 기대를 걸어봐도 될까요? 두 분의 의견부터 보시죠. 네, 펄어비스는 의견이 나뉘어졌습니다. 긴 박스권을 지나고 5만 원을 돌파를 했어요. 이번에 게임쇼에서 신작 게임들에 대한 뭔가가 나올까요? 뭐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동영상 공개를 통해서 게임에 대한 완성도를 전달을 했는데 아마 이제 작년 연말에도 똑같은 좀 스트리밍을 보여주면서 계속적으로 준비 과정이 좀 완벽하게 좀 가져가는 흐름인 것 같고요. 여전히 검은 사막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모바일 단일 게임으로 PC 쪽 콘솔 관련된 부분으로 계속 좀 이어지는 흐름인데 붉은 사막 같은 경우에는 아마 펄어비스 쪽에서 굉장히 큰 기간과 큰 투자를 통해서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좀 자신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아마 빠르면은 뭐 1년 아닌데 연말 같은 경우도 좀 준비 과정을 거쳐서 발현이 된다라고 하면 충분히 시장에서 아웃퍼폼을 좀 가져올 수 있을 것 같고요. 올해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이제 적자를 좀 기록했고 올해 흑자로 돌아서는 가운데 내년이 이제 올해보다는 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한 250% 정도 상장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게임 업체 같은 경우에는 환율 효과가 일단 기본적으로 좀 크게 가져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1,300원대 초중반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어닝보다는 한 20에서 25% 정도 어닝이 좀 올라오는 부분들이 좀 반영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워낙 NFT 관련된 부분으로 주가가 크게 좀 연말에 반등을 좀 했고 이런 부분들을 차익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NFT 시장에 대한 성장성에 대한 부분들에 의구심을 가진 상태에서 주가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좀 반등을 좀 보여주는 가운데 외국인 기관 동반 매수세를 좀 가져왔고 좀 본다라고 하면 외국인 매수 같은 경우에는 쇼커버에 대한 부분들이 좀 강하게 좀 반영이 된 것 같고요. 기관 같은 경우에는 2분기, 3분기 실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붉은 사막에 대한 부분들을 좀 준비하는 모습인 것 같아요. 워낙 많이 포트를 좀 비워놨기 때문에 게임 업종 같은 경우에는 좀 포트를 좀 채워가면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NC는 숏 그리고 이제 펄어비스 같은 경우에는 롱으로 좀 보는 흐름인 것 같습니다. 네. 계속 신작 출시 연기 뉴스만 나와서 좀 투자자분들이 지친 것 같은데 차장님은 그거를 오히려 좀 완벽한 게임을 내기 위한 준비 기간이다 그런 긍정의 시각에 무게를 실어주신 것 같습니다. 과거에 뭐 컴투스나 이제 뭐 게임빌 탐방을 좀 다녀보면 처음에 모바일 업체들이 이제 플랫폼을 가지고 이제 글로벌 업체, 그러니까 글로벌 공개를 통해서 매출이 올라가면서 주가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네. 이런 단일 게임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에 대한 부분들을 좀 크게 가져가면서 주가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중장기적인 흥행으로 좀 가져갈 수 있는 큰 흐름들에 대한 접근이 기관 투자 입장에서 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캐주얼 게임과 모바일 게임에서 벗어나서 콘솔과 PC로 들어가면서 같은 경우에는 완성도에 대한 부분들이 굉장히 좀 크게 중요시 보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펄어비스 게임 완성도에 대한 부분에 기대를 걸어두셨고 중장기적으로도 주가에 좀 반영될 수 있을 것이다. 긍정적인 시각을 공유해 주셨습니다. 펄어비스에 대한 시각을 들어봤고요. 다음으로는 OCI 체크해 보도록 하죠.
OCI 인적 분할을 했죠. 한 달 만에 거래가 재개됐는데 어제는 급락했다가 오늘 다시 되돌리는 움직임이 나왔습니다. 기업 가치에 대해서 재평가를 받고 주가도 상승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입니다. 네, OCI도 예스랑 노로 나뉘어졌습니다. 재평가를 받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고 보시는 걸까요? 아니, 그래도 오늘 많이 올라서 그냥 좀 한번 내일도는 쉬어도 되지 않을까요? 그런 관점이고요. 이미 한 번 쉬고 다시 올라오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어제 빠진 거만큼 좀 올라왔는데 네. OCI랑 OCI 홀딩스죠. 인적 분할해서 이제 그 다시 거래 재개됐고요. OCI가 이제 그 사업사라서 이쪽에 이제 그 반도체랑 2차 전지 소재랑 카본 케미칼이 붙고 OCI 홀딩스 쪽에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붙게 되고요. 에너지 솔루션과 도시 개발까지 가는데 그러니까 증권사에서도 뭐 OCI 쪽을 좀 더 업사이드 높은 쪽으로 좀 보고 있는데 어제 이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OCI가 올라갔다가 빠지고 오늘 다시 되돌림이 나온 거라서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더 낫다고 좀 보고는 있습니다. 물론 다만 이제 오늘 좀 한 17% 이상 올랐으니까 뭐 초가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은 뭐 좀 부담되죠. 어제 이제 타이밍이 오늘 초반에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 여기 쫓아 들어가는 것 자체가 좀 당분간 좀 지켜봐야 되지 않나. 시세가 어느 정도 형성되기까지는 지켜보는 쪽에서 의견 좀 드리겠고요. 어제 이제 빠졌던 이유는 이제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올해 이제 오버캐파가 이슈가 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 증설이 많이 발생하고 폴리실리콘 가격이 좀 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 조정폭이 컸는데 지금 그 폴리실리콘도 그 이제 미국 시장에 형성되는 이제 고급형과 그리고 이제 중국 시장에 형성되는 가격이 좀 다르거든요. 거기에 대한 리포트가 오늘 코멘트가 좀 나왔고요. 그리고 OCI에 대한 적정 시점 가치가 뭐 2조 1,000억이다라고 좀 오늘 좀 리포트 코멘트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OCI가 올라도 한 9,000억이니까 업사이드 상당히 크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우상이 상당히 강할 거라고 보고는 있는데 일단은 오늘 좀 급등했기 때문에 만약 매수를 하더라도 좀 눌릴 때 사는 게 좀 편하지 않을까 그런 관점이고요. 뭐 나쁘게 봐서 그렇게 본 건 아닙니다. 네. 장기적으로는 긍정 의견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 차장님도 OCI에 대해서 예스 의견 주셨는데 인적 분할을 호재로만 보는 게 맞을지 단기 예스인지 장기 예스인지도 들어볼까요? 일단 뭐 오랫동안 준비했던 OCI 이제 인적 분할이 진행이 됐고 어제 같은 경우 좀 쉬어가는 흐름에서 오늘 이제 양사 모두 좀 반등을 좀 보여줬는데 양사 시총 합치면 3조 내외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보시면은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린 대로 중국 그 인권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중국 관련된 부분 제재 부분들을 미국이 강하게 주도했던 모습이고 OCI가 좀 그 시대 이제 페브로스카이 관련된 부분들이 좀 발현이 되면서 향후에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IRA 세부 법안에 대한 부분들이 진행이 되면서 2분기, 3분기에 좀 크게 수혜 부분으로 좀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과정 자체는 좀 길었고 인적 분할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있는데 3세 경영으로 넘어가는 부분들이 좀 마무리가 되는 가운데 이제부터는 아마 3분기부터 바로 발현이 될 것 같지는 않고 빠르면 내년 초반부터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전기차의 마지막 꿈은 완벽하게 돌아가는 천연 재생에너지. 그러니까 전기차 지붕 위에 이제 태양광 판열을 깔아놓고 이런 가운데 자체적인 재생에너지를 가지고 이제 전기차가 가는 부분들이 향후 꿈꾸는 모습인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진행 여부가 빠르면 내년부터 좀 진행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제 뭐 단기 분할 상장 이후에 매물 소화하는 과정을 거치고 이제 두 종목 다 좀 갈려지는 업종이 좀 달라졌기 때문에 수급에 대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시고 좀 대응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OCI에 대해서는 두 분 다 장기적으로 좀 긴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OCI 체크해 봤고요. 마지막 종목은 오일솔루션 보겠습니다. 엔비디아발 호재 관련된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순환매가 나오고 있죠. 오일솔루션 부진했던 주가 흐름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체크해 보시죠. 오일솔루션은 노 의견을 주셨습니다. 정말 바닥권에서 오랜만에 강세를 보였는데 그만큼 좀 기대감이 적은 걸까요? 윗꼬리를 좀 길게 달았더라고요. 물론 약간 테마로 올라간 게 아닌가 싶고요. 뭐 엔비디아 이슈가 있다 보니까 뭐 비슷한 기업에 이제 그 마벨 얘기가 있죠. 다음은 그 마벨이 될 것이라는 이슈가 있다 보니까 거기에 이제 관련 그 매출이 있는 오일솔루션을 약간 테마성으로는 좀 붙였던 것 같고요. 윗꼬리가 크게 달린 것만 보셔도 이제 매물이 상당히 많았던 걸로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안 보시는 게 좀 좋을 거라고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오일솔루션은 하루 반짝 테마를 받은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차장님도 비슷한 의견이실까요? 뭐 다음 AI 열풍 수혜주로 마벨이 지목됐다라는 말들도 많던데 정말 마벨이 제2의 엔비디아가 될 수 있을지. 조금 시장에서 평가는 좀 지켜봐야 되는 부분들이 있을 것 같고요. 오늘 거래량 기준으로는 조금 아쉬운 윗꼬리 달고 있는 조정을 좀 보였기 때문에 과거에 뭐 탐방가서 워낙 좋은 기업이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는
3년 연속 좀 꺾이는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시장에서 평가 부분들은 거래량 기준으로 오늘 전반적으로 쭉 빠지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전형적인 테마 종목에 대한 순환매 장세가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엔비디아 관련된 종목들 시장에서 좀 수혜 종목을 찾고 있긴 하지만 뭐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엔비디아를 분할 매수하는 게 훨씬 더 현명한 판단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이솔루션 긴 바닥권을 탈피했지만 두 분 다 아직은 지켜봐야 된다. 테마성 상승이다. 의견은 노로 일치가 됐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섹터와 세 가지 종목에 대한 두 분의 자세한 이야기 들어봤고요. 두 분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이창원 부장님 그리고 이상경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